톤이 높고 말이 빠른데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고함인지 노래인지도 모를 만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노래하는 사람, 남 신경 안 쓰고 1시간 내내 마이크 놓지 않는 사람, 듣고 있는 그 순간이 아주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단순히 듣기 싫어 왜 저래 라는 수준이 아니라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에 노란 빛이 왔다 갔다 하고 숨이 막혀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옥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그 힘든 에너지를 그대로 겪고 필터 없이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사람들요. 안녕, 나쁨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람이든 동물이 나오든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를 못 본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고함을 치거나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울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지친다. 말다툼이나 갈등 이후 감정이 쉽게 안정이 되지 않거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치유되지 않은 만성두통, 만성피로, 섬유근육통, 편두통, 부신피로증후군이 있다. 여기에서 부신피로증후군이란 번아웃의 일종입니다. 특정 장소, 특정 일을 만나고 오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다. 자주 깜짝깜짝 놀란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증상들은 저의 증상이기도 하고 초민감자, 즉 엠파스의 특징이자 증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증상들이 많지만 뒤에서 계속 다룰 거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어떤 증상부터 말씀드린 건 최초인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 증상들은 단순한 증상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신체 질병, 만성 질병으로까지 이어졌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자 심지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은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나의 예민함,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나는 조금 예민했던 것 뿐인데 그동안 넌 너무 까칠해 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유를 시원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 내 증상을 먼저 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엠파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엠파스 관련 첫 영상을 통해 이미 알려드린 바 있지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그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의 저자이자 의학 박사이자 정신과 전문이기도 한 주디스 올로프는 엠파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민감자란 감정이입이 지나쳐서 타인의 감정을 자기의 것으로 느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던지는 긍정에너지, 부정에너지를 그대로 모두 흡수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엠파스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필터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쉽게 지치고 에너지가 쉽게 고갈돼서 마음병은 물론 심지어 신체 질병으로까지 이어졌던 거죠. 한마디로 참 고단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엠파스, 초민감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 예민한 걸까요? 빛, 냄새, 맛, 촉감, 온도,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냥 예민한 정도가 아니라 공황장애, 이명, 탈진, 기진맥진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고통을 느낄 정도입니다. 저 역시 이 6가지에 모두 예민한데요. 그중 3가지만 대표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빛. 종종 보면 식당이나 심지어는 시끄러운 장소에서조차 정말 잘 주무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초민감자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빛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 잠잘 때 침실에 비치는 불빛, 창문 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햇빛,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불빛에 너무 예민해서 암막 커튼을 사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6년 전인가 7년 전부터 TV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침실에 전자제품을 없애는 건 비단
초민감자뿐만 아니라 수면 관련 박사님들조차 추천하는 방법이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냄새. 좋은 향기가 나는 침구, 옷, 잠잘 때 바르는 숙면을 위한 라벤더 오일, 산책할 때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꽃향기, 자연의 향기,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상큼한 향기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반면 자동차 매연 냄새, 입냄새, 쾌쾌한 침구 냄새, 몸은 씻지 않고 뿌린 진한 향수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는 역겹다 못해 머리까지 아프게 합니다. 세 번째, 소리. 사람마다 이 6가지 중 반응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엔 가장 예민한 게 소리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소녀 시절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 합창부, 관악부, 성가대를 했고 결국엔 현재 9년째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초민감자인 제가 잘못된 인간관계를 극복하게 해준 방법이 음악이었기에 그 시크릿을 알리고자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의 치유하기라는 2권의 책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짐작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천하의 저라도 모든 음악이 다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음악은 감정, 감동, 치유, 힐링에 좋은 방법이지만 1차적으로는 소리잖아요. 꼭 잘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 가사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함인지 노래인지도 모를 만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노래하는 사람, 남 신경 안 쓰고 1시간 내내 마이크 놓지 않는 사람, 그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은 줄기장창 혼자만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싫어하는 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목소리 톤이 있거든요. 그 싫은 목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위주로 원곡을 무시한 채 자기 스타일로 노래를 1시간 내내 부르는데 제가 평소 좋아하던 그 가수에게도 미안하고 더 힘든 건 듣고 있는 그 순간이 아주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단순히 듣기 싫어, 왜 저래? 라는 수준이 아니라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에 노란 빛이 왔다 갔다 하고 숨이 막혀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옥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아플 만큼 엠파스는 이렇게 소리에 너무 민감합니다. 바보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엠파스입니다.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하면 안 되냐는 그 한마디면 되는데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그 힘든 에너지를 그대로 겪고 필터 없이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사람들요. 그 외에 음악뿐만 아니라 엠파스들 중에는 다른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한데요. 층간소음, 기계음, 조용한 방 안에서의 전기소리, 시계소리, 길에서 시끄럽게 고함치는 사람, 아이 우는 소리,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에 다 해당되지만 가장 버티기 힘든 경우는 톤이 높고 말이 빠른데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즉 대화 독점자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완치됐다고 믿었던 돌발성 난청이 재발돼서 귀에서 삐 소리가 다시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겸 충전도 하고 명상도 할 겸 다음날 조용한 청년산을 찾는데요. 이 아름다운 산 속에서도 문제는 또 발생을 합니다. 쉴 사이 없이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수다 떠는 사람,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음악을 밖으로 퍼지게 크게 틀어놓고 혼자 신난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민폐는 비단 초민감자들 뿐만 아니라 힐링과 치유, 평온함을 찾기 위해, 건강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산을 찾는 분들께도 민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엠파스 중에는 조용한 곳, 혼자 있는 곳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한두 명과 친밀도를 높이며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민감자들에겐 일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필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감정과 에너지, 심지어는 신체의 증상까지도 모두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아내 대신 남편이 입덧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공감적 질병이라 합니다. 이는 주디스 올로프 박사님께서 만드신 용어로 다른 사람의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V나 주변에서 아내 대신 입덧을 했다는 남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죠?
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너희 신랑 널 정말 사랑하는구나. 부럽다 얘. 라는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감적 질병이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파스는 상대의 정신적 질환, 신체적 질환, 감정 에너지까지 스폰지처럼 모두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정말 내가 속상한 건지, 상대의 것인지, 내 몸이 아픈 게 정말 내 몸인지, 타인의 아픔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민감자의 최대 장점인 공감 능력이 이런 고통들도 동반하기 때문에 때론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은 엠파스의 상대에 대한 공감 흡수력은 가까울수록 애착 정도가 더 강한 관계일수록 정서와 증상이 더 강해진다는 점이에요. 이쯤 되면 걱정되는 상황이 있죠. 목숨 걸고라도 피해야 할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은 누구? 네, 나르시스트. 왜냐하면 나르는 공감 능력 제로, 남탓 대마왕, 핑계대장, 바람둥이, 타고난 거짓말쟁이, 가스라이팅 선수, 착취, 조정, 투사의 선수의 대명사인데 그런 나르 앞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하고 순진한 엠파스가 짠! 하고 나타났다? 우리 입장에선 큰일 났네 싶지만 나르 입장에선 유레카 하고 쾌재를 부를 겁니다. 과연 마음 약하고 공감 능력 뛰어난 엠파스가 나르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되시죠?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엠파스가 나르를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손절해야 하는 이유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둘째,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세 번째,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제가 갑자기 석가모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5가지 유형 중 여러분 곁에 그 나르는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결론 지어야 하는지 다음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 그 보물보따리 들고 짠! 하고 나타낼 테니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